60세, 70세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근육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장바구니 하나만 들어도 어깨가 뻐근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립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늙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밝혀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육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을 몸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도와주는 더 중요한 영양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단순히 몸속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흡수되지 못하고 근육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기운이 빠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분들과 30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마다 고기를 챙겨 드셨던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기운이 없어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했지만 정작 단백질을 근육으로 붙잡아 두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늘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몸은 젊을 때와 달라 보조 영양소 없이는 단백질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후자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그 영양소의 정체와 어떤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잘못된 식습관이 근육을 망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빠져나가는 이유,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시작부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채널은 전국 전 세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비밀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단백질만이 답이라고 믿어온 평생의 상식을 뒤흔들지만 동시에 희망을 드릴 이야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될 근육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육을 지탱하는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붙잡아두고 회복시키는 데는 여러 영양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 채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근육을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만큼이나 이 비타민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주류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D를 주로 뼈의 비타민으로 설명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강조되는 영양소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연구 결과는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타민 D가 근육세포 안에서 단백질 합성을 돕고 칼슘이 근육으로 들어와 수축이완을 원활하게 하는데 관여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고 근육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고기와 콩으로 단백질을 꼬박꼬박 챙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다리가 무겁고 손에 힘이 빠져 컵을 놓치기 일쑤였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충제를 일정 기간 드시고 햇빛 노출 습관을 조금씩 늘리자 놀랍게도 일상적인 움직임이 가벼워졌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비타민 D가 풀어준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D와 근육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국제학회에서는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위해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하다, 밸류스, 아직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는 변화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햇볕을 피하는 습관이 사실은 근육을 잃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피부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신의 힘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햇볕과 비타민 D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는 식탁은 반쪽짜리 건강 습관입니다. 단백질이 씨앗이라면 비타민 D는 그 씨앗을 싹 틔우고 뿌리내리게 하는 햇볕입니다. 씨앗만 뿌리고 햇볕을 주지 않는다면 절대 싹은 자라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이제는 햇볕과 비타민 D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연결고리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근육의 숨은 파수꾼이자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켜줄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D는 뼈에만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영양소가 뼈뿐 아니라 혈관과 근육,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깊숙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붙여 집을 세우는 시멘트와도 같습니다. 시멘트가 없다면 벽돌은 쌓아도 무너져 버리듯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먼저 뼈 건강을 살펴봅시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골절 사고는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근육이 약해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뼈를 단단히 지켜주면서 동시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유럽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골절 위험이 30% 이상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관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와 혈관 건강의 연결을 모르십니다. 하지만 혈관 벽에는 칼슘이 침착되어 딱딱해지는 석회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에 잘못 쌓이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면서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가도록 돕기 때문에 혈관이 단단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해 단백질 섭취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늘 다리가 붓고 혈압약을 3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죠.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정상보다 낮았고 이후 꾸준한 보충과 햇빛 노출 습관을 들이자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근육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단백질과 혈관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D라는 매개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효과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비타민 D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간접적인 메커니즘, 즉 칼슘 이동 조절이 확실히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보는 환자들의 변화는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단백질만 챙기고 정작 뼈와 혈관을 지켜주는 열쇠를 빼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육은 점점 줄고 혈압은 오르고 뼈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챙기는 순간 뼈와 혈관 근육이 동시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단백질은 단독 주연이 아니라 조연과 함께 무대에 서야 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몸은 뼈를 살리고 혈관을 지켜내며 근육까지 다시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노후 건강의 토대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을 하십니다. 비타민 D를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값비싼 보충제보다 우리의 식탁 속 음식들이 바로 천연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단백질과 더불어 풍부한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강한 바다에서 자란 생선일수록 함량이 높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노르웨이처럼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노인의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유난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계란 노른자도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피하시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하루 12개 정도의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른자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D뿐 아니라 뇌 건강에 필요한 콜린 성분까지 들어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은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말린 건표고는 비타민 D가 훨씬 높습니다. 한국 전통 식단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지요. 버섯은 그냥 식이섬유만 많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시선이 달라지실 겁니다. 넷째, 강화식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유, 두유, 시리얼 등 일부 가공식품에는 비타민 D가 강화되어 판매됩니다. 물론 인공적으로 첨가된 것이지만 일상에서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권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모두 음식으로 채우기는 어렵다고 보고 햇빛과 음식 보충제를 균형 있게 활용하라고 권장합니다. 반면 동양권에서는 햇볕을 피하는 문화가 강해 음식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즉, 같은 영양소라도 문화와 생활 습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지요. 물론 이런 음식만으로 충분하냐는 논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음식만으로는 권장량에 못 미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식탁에서 꾸준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반박합니다. 저는 후자 쪽에 더 동의합니다. 약은 잊을 수 있지만 식탁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지금 이 음식들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까? 만약 고기와 밥이 전부라면 근육과 뼈 혈관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반찬에 생선 한 토막 계란 한 알 햇볕에 말린 버섯을 더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챙기실 때 반드시 함께 떠올리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속에 숨어있는 비타민 D의 천연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꾸준히 찾아내어 식탁에 올리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힘을 얻고 뼈와 혈관까지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단백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소를 얼마나 많이 섭취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거나 생선이나 계란을 꼬박꼬박 챙기십니다. 그런데도 혈액 검사에서는 여전히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흡수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흡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뭐예게 조합이샤? 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연어나 고등어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로 가볍게 구우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란 프라이에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맛을 위해 넣는 기름이 아니라 흡수를 돕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그네슘과의 시너지입니다.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하려면 활성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견과류, 시금치, 검은 콩 같은 음식들이 바로 좋은 공급원이죠.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이 조합을 근육의 황금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임상 현장에서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74세 여성 환자분은 고등어와 계란을 매일 챙기셨지만 여전히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자세히 보니 채소 섭취가 부족했고 마그네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유와 바나나, 저녁에 시금치나 아몬드를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혈액 수치가 안정되고 이제는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덜 무겁다는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음식 조합이 실제로 혈중 농도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흡수율의 개인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임상에서는 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실제 환자들의 변화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단백질과 비타민 D만 챙기고 정작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마그네슘과 기름을 빼먹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마치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있지만 자라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식탁을 떠올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고등어 구이에 올리브유 한 방울, 계란 프라이와 함께 먹는 시금치, 아침 두유와 곁들인 아몬드, 이런 작은 조합들이 쌓여서 근육을 살리고 뼈를 튼튼히 하고 혈관을 지켜줍니다. 단순히 영양소 하나만이 아니라 흡수율을 높이는 황금 조합이 진짜 건강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는 비타민 D가 단백질과 함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 영양소가 부족해졌을 때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무섭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오는 결과는 근육 약화입니다. 단백질이 몸속을 돌아다니지만 근육에 붙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니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팔에 힘이 빠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작은 계단에도 숨이 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만 챙겨도 여전히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습니다. 둘째 골절 위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는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약해지고 근육은 힘을 잃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뼈가 쉽게 부러지고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비타민 D 결핍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절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 굳어지고 결국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단백질을 잘 챙기고 있는데 왜 혈압이 자꾸 오를까? 고민하셨던 분들,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고기를 꾸준히 드시는 70대 남성분이었는데 여전히 다리가 무겁고 혈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낮았죠. 보충제를 드시고 햇빛에 노출되는 습관을 조금씩 늘린 후 몇 달 뒤에는 걷는 게 한결 편하다 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정말 직접적으로 근육과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연관성일 뿐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매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수치가 낮았던 환자가 보충 후 뚜렷하게 호전되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단백질만 믿고 정작 이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로 몇 년을 더 보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즉 비타민 D 부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단백질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숨어있는 영양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을 조금 더 쬐고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단백질만 믿고 가던 건강 습관에 반드시 경고등을 켜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과 뼈 혈관을 동시에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 광고, 심지어 병원 상담까지도 한 가지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바로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불균형의 함정입니다. 단백질을 늘리기 위해 고기, 계란, 단백질 보충제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영양소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변비, 체중 증가, 심지어 혈관 건강 악화까지 이어집니다. 단백질이 몸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둘째, 흡수의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단백질을 100%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단백질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 속에서 부담이 되고 가스나 소화불량,
심지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백질 섭취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몸속에서 얼마나 제대로 사용되느냐입니다. 셋째, 잘못된 확신의 함정입니다. 나는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지켜질 거야 라는 믿음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5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부족했던 겁니다. 단백질은 있었지만 그것을 근육으로 묶어줄 도구가 없었던 것이죠.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 섭취만 늘려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근감소증 학회에서는 노인의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D 운동 3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단백질 단독 섭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단백질만 챙기며 스스로 안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큰 방에 전등 하나만 켜놓고 모든 게 환하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그림자는 남아있고 놓치는 부분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백질 중심의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건강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타민 D와 다른 영양소 없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단백질만 고집하는 습관은 근육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리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되돌아보세요. 단백질, 파우더 고기, 계란만 챙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균형이 근육을 살리고 조합이 건강을 완성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믿고 계신 상식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은 지켜진다. 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오랫동안 의학계에서도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는 이 상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상식을 짚어봅시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료만 가득 쌓아 놓는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 아니죠. 설계도와 건축가, 그리고 집을 붙들어 세우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같은 보조 영양소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기 많이 먹으면 된다. 단백질 파우더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비타민 D가 근육 합성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과 효소 작용이 달라지므로 보조 영양소 없이는 단백질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논쟁이 결코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섭취하는데도 여전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70대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섭취량은 조금 부족해도 햇볕을 자주 쬐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은 근육량이 잘 유지됩니다. 이런 임상적 사실은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그럼 단백질을 줄이고 비타민 D만 챙기면 되는 겁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쪽만 강조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이 동시에 맞물릴 때 근육이 지켜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상식이 계속 퍼져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광고와 단순화된 건강정보 때문입니다. 단백질 쉐이크 한 잔으로 근육을 회복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복잡한 진실을 단순하게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도 단백질만 챙기면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실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함정을 피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단백질만이 아닌 과학이 점점 더 지지하는 균형 잡힌 조합으로 시선을 넓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상식을 넘어 진짜 건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이 모든 연령대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몸의 구조와 기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피부 합성 능력 저하입니다. 같은 햇볕을 쬐어도 30대는 충분히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지만 70대는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똑같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도 체내 비타민 D 농도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소화 흡수 기능의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장내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D 역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치아 문제나 식사량 감소까지 겹치면 영양 결핍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만성질환과 약물 복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물 중 일부는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5세 환자분은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고 햇볕 산책도 매일 하셨는데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드시던 이뇨제가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물과 노화가 겹치면 결핍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넷째, 근육과 뼈가 동시에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근육 감소증과 골다공증은 흔히 따로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함께 나타납니다. 근육이 약해져 균형을 잃고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결핍이 심한 어르신일수록 낙상 후 회복이 느리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근 노인의학 저널들은 비타민 D 결핍은 노인 근육 감소와 낙상 위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영양소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스스로 걸어서 시장에 가고 손주를 안아 올리고 혼자 힘으로 생활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단백질만 챙겨서는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치명적인 이 비타민 D 결핍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햇볕을 조금 더 쬐고 음식 속 비타민 D를 챙기며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근육과 뼈 혈관을 동시에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이 기둥이라면 비타민 D는 그 기둥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기둥은 쓰러집니다. 어르신들에게 이 기초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다소 무겁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만 챙겨도 부족하다니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조금씩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환자분이 몇 달간 햇볕 노출 습관을 늘리고 생선과 계란을 식탁에 꾸준히 올렸더니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육도 차츰 힘을 되찾았고 스스로 걸어다니는데 훨씬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근육과 뼈 혈관을 되살립니다. 아침 산책을 10분만 더 해보세요. 점심 식사에 고등어 한 토막을 추가해보세요. 저녁에 계란 노른자를 버리지 말고 함께 드셔보세요.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식습관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충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음식과 햇빛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해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시도가 이미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지팡이에 의지하며 걷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활짝 웃으며 걸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은 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던 식탁에 이제는 비타민 D라는 새로운 기둥을 더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몸과 10년 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수많은 동년배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희망을 나누며 함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숫자와 수치 연구 결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는 건 단순히 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가족의 일상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70대 후반 어르신이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 오셨습니다. 치료야 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니 집안일은 모두 배우자에게 넘어가고 자녀들도 갑자기 더 자주 병원을 오가야 합니다. 환자 본인은 늘 죄책감을 느끼고 가족들은 걱정과 부담 속에서 지칩니다. 단순히 비타민 D 부족이 가져온 결과가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햇볕을 쬐고 생선을 챙기고 계란과 버섯을 즐겨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시장을 혼자 걸어 다니시고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시며 웃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건강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는 비타민 D와 근육뼈 혈관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논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사랑과 자유, 자존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의 문제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과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중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답은 분명할 겁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실천은 곧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단백질만 챙기는 습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타민 D를 함께 챙기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햇볕을 더 쬐고 음식을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가족도 안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은 지켜진다 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셨을 겁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살리고 뼈를 지키고 혈관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비타민 D라는 숨은 영웅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이지만 비타민 D가 있어야 제대로 쌓입니다. 비타민 D는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려주며 부족하면 근육, 약화, 골절,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음식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생선, 계란, 버섯, 강화식품, 그리고 햇볕.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단백질만 강조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부담스러운 지침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권유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생선 한 토막을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엔 창문을 열고 햇볕을 10분만 쬐어보세요. 계란 노른자를 버리지 말고 함께 드셔보세요. 이 단순한 선택들이 쌓이면 1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건강을 누리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알려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과 따뜻한 연결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이 두 가지가 함께한다면 여러분은 근육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